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6월 둘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6월에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일정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의 경제지표입니다. 6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두 가지씩 꼽는다면 6월의 상승 요인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 기대감입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시사로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완화 시 증시 투심 개선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6월 14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대형주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됐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확인 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면 중소형주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초부터 빅테크, 나스닥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올랐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를 잘 골라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 요인을 보면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우려 확대, 높은 인플레, 고용 호조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로 1분기 기업이익 둔화를 확인했고, 제조업 경기 및 소비 둔화 지속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레딧 리스크 여진이 지속되는 것인데,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가계 기업 부채 부담 증가, 신용도 저하 우려 중, 그리고 중소형 은행 예금 인출 등 크레딧 스위스 리스크 여진 지속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두고 봤을 때 상승 요인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락 요인의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증시를 떨어뜨릴 만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보았을 때 상승 요인이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 요인은 오히려 좀 더 틀렸다. 하락 요인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월 4일 오펙 회의를 보면 지난 3월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깜짝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원유 투기 세력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고,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추가 감산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반기 수요 확대 기대는 유가의 하방 지지 요인이며, 현재 유가가 60불대에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둘째 주는 중국의 물가지수 중요하며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중요하고, 6월 셋째 주가 가장 중요한데, 6월 셋째 주에는 6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 전년비 기준 4.9%, 4%대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FOMC 회의도 중요한데,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에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의 대담 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은 금리 동결 시사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습니다. 2022년 3월 FOMC에서 처음으로 0.25% 인상 이후에 지금 현재 2023년 5월 FOMC까지 10회 연속으로 금리 인상 진행 중이며, 인상폭은 0.25%에서 5.25%가 됐기 때문에 벌써 1년 2개월 동안 5%의 금리가 인상이 되었고,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현재 6월 초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6월 13, 14일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6월 15일, 16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16일에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며 6월 22일에 BOE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지표로 꼭 확인해야 되는 것,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반등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20의 경우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2023년 2월부터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의 3에서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다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주요 국내 최근 1년 이상 하락 지속한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최근 3개월 이상 반등한 국가는 중국, 독일,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미국은 올 초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여전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물론 간간히 중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들이 올라올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미국 주식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6월 23일 S&P 글로벌 마켓 PMI 지수 확인이 필요하며 6월 28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 기점으로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8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이며 5월 25일 블룸버그 기준 실적 예상치는 조정 EPS 기준 마이너스 1.59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 발표에 따른 가이던스 조정에 대한 관심과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제재 확대 가능성 및 대응 등에 대한 전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3년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부터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내년에는 초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23년 2분기가 기업들의 실적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아니면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9일 미국 1분기 GDP의 발표가 있으며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6월 30일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이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6월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가 된 이후에 6월 30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6월 13일의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 6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4.9% 예상이며 4%대를 보여줄지 아니면 5%대의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연히 꺾이는 모습, 특히나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6월 13일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6월 증시 일정과 매수 매도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으며 SLXL 매수 기점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주식은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